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환경미화원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이 이제 27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은 이제 경매를 했고 환경미화원이지만 그 모은 돈으로 환경미화원이 연봉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주 5일 기준으로는 한 3천에서 3천 초반 수준인데 이제 주말까지 일을 하게 되면 4천 한 400 정도 시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쉬고 일을 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노력을 하신 거죠. 더 쉴 때 쉬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셔가지고 재테크로 경매를 해서 27억 자산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매를 한 노하우도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10년 전에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 자체의 실력이 되게 대단한 거고 그 사람이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그렇게 잘 된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뭔가 해서 잘 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이제 이런 재테크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는 나쁘다라고 하는 이게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오는 그 부자를 적으로 돌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상화를 이제 꿈꾸던 사람들이 딱 말하던 그런 상황이 딱 또 펼쳐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아직까지는 되게 전반적으로 정서가 좀 논리적이지 않고 좀 미개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건이 이번에 일어난 건데 부자는 나쁘다라는 사상을 자기들끼리 공고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되게 많이 보던 건데 어떤 누가 되게 싫은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이만큼 있고 흠집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 근데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 이 점 하나 갖고 아 걔 점순이라더라 아니면 점돌이라더라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머지 부분 피부가 엄청 좋고 하는 부분은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싫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안 좋은 면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점 하나가 나중에 이만해져 있어. 그러니까 걔는 점이 엄청나게 많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죠. 이거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잘하는 되게 못된 행동 중 하나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는 왕따부터 해가지고 다 친했거든요. 전 누군가를 왕따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왕따부터 일진까지 다 겁나 친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오타쿠들도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학생 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게 됐는데 대부분 누군가를 이렇게 몰아갈 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테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공무원 쪽에 민원을 엄청나게 넣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경매를 해가지고 27억 번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근데 그 직업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하면 너 나중에 막 커서 저런 직업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막 비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냄새 나는 그런 것들 치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말하는 것들, 제가 말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직업적으로 타인과 자신의 어떤 거리를 두려고 하고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 이건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있는 사자들만 봐도 자기가 우두머리에 서려고 싸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본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본능적인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백화점 VVIP 되려고 하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걸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호텔 등급 같은 경우도 호텔 등급이 높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좋은 방을 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으면서 어떤 내가 특권의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못되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본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진 애들이 결국엔 나중에 자기가 특권 생기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들이 생겼어요. 확실히 영 아닌 사람들은 확실히 정확하게 거리를 두고 진짜 긍정적이고 괜찮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만 둬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든 게 제가 30대 중반부터인데
그때부터 이런 게 고착화된 게 너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그냥 너무나 슬프게도 역사적 사실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이 잘못한 게 뭐예요? 오히려 이분이 나와서 어떻게 경매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임장하는 법에 대해서 되게 잘 알려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전 너무나 좋게 봤는데, 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서 와, 우리 사회가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 경매를 지가 했어. 그래가지고 뭐래도 좀 잘 해본 사람이 모르게 경매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 차라리 그래, 너는 노력이라도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귀엽게 봐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노력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 경매 경자는 아니야? 막 그런 싶은 사람들이 그냥 어설프게 그냥 경제도 뭐 제대로 모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 경제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재테크에서 저렇게 뿔린 사람들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 부동산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저도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조그만 상가라든지 이런 거 살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막 소액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뭐 마이너스 50% 난 것도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저런 게. 그래서 사실 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런 사람들 보면 와, 진짜 대단하시다 하면서 많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노력하는 사람의 태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본능에는 그냥 싫은 거야. 나보다 하등하다라고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런 이제 나보다 하등한 애가 나보다 올라가? 졸라 화나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근데 결국엔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되게 배척하고 테러하고 막 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역겨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부자 되면 내로남불 오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같이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역지사지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을 진짜 많이 중시하고 따지는 그런 교육들, 그런 사회적 가스라이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되게 점잖은 척은 하지만 실제로 본능과는 거슬르는 그런 프로세스로 무언가를 하는 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팀노바를 운영하면서 글도 진짜 많이 써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뭐 내가 뭐 어떤 누군가 특정 그 사람을 되게 막 까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불편한 얘기들 뭐 보시면 뭐 연봉 낮으면 못 하나 보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하니까 그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연봉 낮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사실 같이 일해보고 피해를 많이 본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경험을 오래 해온 제 입장이고 저는 구직을 고연봉으로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미화를 해줄래 해줄 수가 없어. 사람들은 그래, 연봉이 낮은 개발자는 그냥 운이 나쁘셨네요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면치레 하니까 실체와는 되게 멀어지는 거죠. 내가 되고 싶은 거는 고연봉 받고 어디 가든 인정받고 사는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사회 정서 자체가 저러니까. 제가 이제 프리랜서 할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되게 잘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프로젝트 하는 동안,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사실 그 페이가 단기로 들어가는 거라 페이가 그 사람보다 한 4-5배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한 300-400 받으면 제가 그 당시 한 1200 정도 받았는데, 근데 단기였어요, 저는. 근데 그리고 그 일이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이라 저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1년 동안 개빡세게 해온 게 오히려 그 일에서 그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던 건데,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 1년 전에 내가 그 1년 동안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고 내가 얼마나 빡세게 해놨었는지 그걸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받는 것만 보고 갑자기 내 연봉을 알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엿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되게 띠껍게 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 제가 의외로 되게 일을 하면 되게 친절하게 일을 해요. 의외로 진짜 프로젝트 가도 막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제가 좀 격해진 걸 좀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이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팀노바에서도 이제 생겨서 그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보시는 건데, 실제로는 저는 처음에 가면은 생각보다 프렌들리 합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저 막 그 초코볼 같은 거 막 사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 나눠주고 막 한 봉지씩 네 잘 부탁드릴게요, 뭐 프로젝트 제가 한 달 반 정도 하는데 잘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프리랜서로 간다면 전 그런 짓 절대 안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수컷의 본능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누군가 처음 볼 때 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특히나 솔직히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족밥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개발적으로 그닥 메리트 없는 애들이 꼭 그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별로 딱히, 그러니까 솔직히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면 레벨 자체가 너무 다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대우를 못 받으면 자기보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뭔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자기보다 발밑에 두고 자기보다 깔아 뭉개가지고 얼마나 자기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까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걔네들이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그렇게 서로 막 적대시하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대하는데 나중에 그 함부로 대하는 게 막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병신들이구나. 그래서 바로 쌩 까고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하면 씨발 뭘 떠드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함부로 안 대하더라고. 그러니까 족밥들의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도 성격이 있고 근데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못되게 대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처음에 좋게 하는데 제가 택시 탈 때도 얘기 많이 하죠. 택시 탈 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족밥으로 보는 기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있으면 그렇게 하면 한 3, 4분은 되게 좋게 맞이해 주시는데 나머지 한 6명, 나머지 3명 정도는 진짜 족밥으로 진짜 봐요. 함부로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제 택시 타면은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왜냐면 10명을 만났는데 3명 정도가 날 잘 맞이해주고 3명 정도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애초에 아예 상처받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게 훨씬 좋거든요. 실제로 좋은 말 3번 듣는 것보다 나쁜 말 1번 듣는 게 기분 더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만들기가 싫으니까 저는 확실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필요 이상으로 선 안 넘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큰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계속 이제 관계를 이끌어 나갈 정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제 알려고 제가 나름대로 하는 방식이 뭐냐면 저는 처음에 베푸는 편입니다. 예전에 진짜 많이 베풀었어요. 전 지인들도 그렇고 저는 학생들한테도 옛날에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잘 안 하는 건데 근데 옛날에 정말 많이 베풀었거든요. 제 지인들 같은 경우도 일단 한번 베풀어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거든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 해요. 제 지인들은 너무 호구같이 누구한테 사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좋던 싫던 일단 한번 베풀어 봐요. 근데 베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반응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당연히 얘기고 얘 호구 새끼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가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해주고 다음에 잊지 않고 절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인간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사실 좋은 사람을 검증하는데 쓰는 돈으로 같이 밥 먹는 돈 제가 한번 낸다든지 술 한번 한 거 낸다든지 하는 정도로 딱 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다 잘해줘요. 근데 그게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기가 약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잘 대해주고 그 다음에 반응 보고 얘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는 계속 프렌들리하게 이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굉장히 싸납게 대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안 싸는 게 제일 좋죠. 안 싸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 사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상식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진짜 세상은 정말 야생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는 대상을 공격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인간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게 존재한다. 자, 이거를 팀노바랑 관련해서 조금 더 연결을 해보면 고졸이나 비전공자 친구들을 5천 이상으로 취업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미연, 우리가 봤을 때 환경미연이라고 하면 되게 고된 직업 그리고 좀 기피하는 직업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27억 자산을 이룬 거야. 그러니까 약간 무시하는 직업이었는데 27억을 했다고 대단한데 이런 게 아니고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고졸이나 비전공자 친구들이 연봉 5천 이상으로 취업식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많이 취업을 시켜서 보내면은 이게 너희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너희
그 많은 노하우가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단 뭐 학생들 측면에서는 여기를 지켜보는 학생들 측면에서는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다들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거기 사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신대요. 연봉이 너무 높다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 범죄가 많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뭐 범죄율이니까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치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그 어떤 팀노바 몰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연봉 5천이 되니까 고연봉자는 나쁘고 학원은 하등한데, 감히 하등한 사람들이 감히 현업 개발자들이 못 받는 연봉을 받는다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몰아가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피부가 이렇게 하얗고 무결점인 사람이 있는데 점이 여기 하나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피부가 하얗고 좋은 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싫으면 사람들이 요 점 하나만 가지고 엄청 부각시켜서 자기들끼리 다 이제 그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몰아가는 거죠. 이게 왕따를 만드는 메커니즘이랑 똑같거든요. 싫어하는 부분을 되게 명확히 만들어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연초에는 막 핵 인싸로 막 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애들이 다 왕따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자원 누나가 이제 그 전문대를 나왔었는데, 자원 누나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딱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전문대 같은 경우는 이게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동안 같은 반이 계속 배치가 된대요. 보통 4년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신청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학기 제외하고는 그렇게 동기가 그렇게 제 수업 때 많이 안 봤어요. 저는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 같은 성향이 좀 있어서 저는 그냥 혼자서 회사 다니면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고등학교 시즌2처럼, 완전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같은 반이 계속 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왕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 이게 진짜 20살이 넘은 성인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그 프로세스가 왕따를 만드는 메커니즘과 동일하다는 거죠. 참 너무 웃긴 거야. 누군가를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주로 돈을 잘 버는 개발자들한테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연봉을 내부에서 서로 공개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경영진 입장에서는 연봉이 서로 공개되면은 굉장히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 이제 승질 낸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받는 만큼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그 정도 연봉이 딱인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니까 사실 아무 이렇게 의미가 없는 사람인 거야, 그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나가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니면은 나가면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이 꼭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경력 대비 되게 잘하는 개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어떻게든 저 사람들이 비상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격을 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막 이렇게 테러 되게 많이 당하고, 막 진짜 교육청에 민원 엄청나게 넣고요. 막 연봉 5천 저런 건 사귈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 넣었지만, 저희들은 항상 모든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 방어를 했죠. 그리고 테러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회사명이 공개된 그런 졸업생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 학원 출신인 거 아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팀노바가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학생들 잘 교육해서 고연봉으로 많이 보냈을 뿐인데, 그 돈의 값어치가 되게 짜증났던 거지. 아마 연봉 3천으로 보냈으면 테러 하나도 안 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원 출신인 거 아세요? 어떻게든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진짜 상식 있고 괜찮은 회사들은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을 오히려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출신이면 뭐 큰일 나? 바보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무슨 뭐 조선시대 사세요? 뭐 사대부가의 자제야?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저 사람 천민인 거 아세요? 딱 이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수준 자체가 뭐 불가촉 천민 막 이런 게 있는 인도 수준보다, 인도도 이제 그게 없어지는 추세인데 점점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계급이라는 게 없어졌죠, 법적으로는. 하지만 사회적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부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이 쟤 부자야? 쟤 돈 많이 벌어? 씨 그렇게 안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연봉자가 이제 될 거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될 거고 노력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뭐 워라밸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아주 좋은 체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점에 굳이 워라밸을 막 고집하고 그럴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요즘은 하루에 12시간씩은 그 컴퓨터 앞에서 코딩을 주로 한 8시간 이상 하고요. 잠도 줄여가면서 수업이 있을 때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일이 좀 쩍쩍 붙더라고요.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또 나빠지기 전에 빠르게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에너지가 넘칩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 피해를 고스란히 많이 받아서 사실 학원의 규모도 예전에 비해서 작아졌고, 그리고 이제 늘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또 이제 또 고여봉자로 또 되게 많이 보내면 얼마나 또 난리를 치려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소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냥 소수 정예로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막 다 감당하고 이런 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개발 공부 꾸준히 하고 많은 친구들을 배출을 해내지 못하더라도 저는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만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어서 진짜 어벤져스처럼 만든다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실력으로 꿋꿋하게 승부를 하려고 요새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좀 더 뭘 하더라도 좀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실력으로 이제 승부하고, 경제적인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막 돈적으로 막 미친 듯이 하기에는 우리 시스템 자체가 제가 다 한 사람은 다 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한테는 많이 좀 버거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꼼꼼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 졸업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려줘야 되고 그걸 훈련을 시켜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강의를 일방적으로 막 전달하고 굳이 이렇게 코칭해주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 그 척이 실질적으로 이 친구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안 돼서 고연봉으로 못 가고 막 이런 거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하우가 있고, 제가 뭐 예전에 진짜 막 날 새면서 막 새벽 5시까지 할 때 나를 욕하던 사람들은 내가 이 실력을 쌓을 때까지 했던 그 새벽에 아침에 해 뜰 때마다 집에 가던 그때 나의 허무함과 그 슬픔을 그 사람들은 알까, 과연? 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빛을 보기 전까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내가 남들이 다 퇴근한 사무실에서 새벽 대여섯 시까지 내가 하던 그 나의 모습, 20대 때 나의 모습을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 많은 노하우들을 쌓아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배출을 해낸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분노하잖아요. 결과만 보고 분노하는 거야. 이 사람이 27억 자산이 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연봉이 환경미화원이 4,400이 주말까지 일하면은 4,400이고 주말까지 안 하면 3,000대라던데, 그 3,000대가 아니고 4,400을 당연히 선택을 하실 거고, 그 와중에 11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에 출근해서 저녁 되게 늦게 이제 퇴근하시곤 했는데, 아침마다 한두 시간씩 더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가서 임장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 정말 힘든 거거든요. 법원 가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시간 쪼개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별의별 진짜 경매 같은 거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진짜 뭐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되게 많대요. 뭐 예를 들면 뭐 경매까지 떨어졌어. 그 체납자가 뭔가 이렇게 체납자가 뭔가 그게 없길래 이상하다 하고서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를 하러 갔더니 그 집 안에 그 체납자가 죽어 있었던 거야. 막 이런 시체를 그래서 볼 수도 있고, 정말 그런 되게 극단적인 상황들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그리고 경매로 떨어지는 그 집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입장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슬프고, 왜냐면 저희도 어렸을 때 경매로 집이 떨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모님이 어떻게 되게 힘들어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잘 달래고 이사 비용도 주고 그 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27억의 자산 월급쟁이가 했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고수인 거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까지 올라갔고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테러를 하고 공격을 하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 그 국민성을 가졌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차라리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저는 그냥 서양인들이 사고가 좋은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누군가 잘 나가는 사람 싫어하는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있지만, 그래도 좀 서양 쪽이 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개인주의자들이니까.
개인주의자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사고가 집단주의 뭐 집단에서 튀는 사람들은 절대 악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낫거든.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뭔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되게 좋은 사람으로 이제 그 사람이 평가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노바 같은 결과 평범한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 상위권의 연봉을 갖고 다 가고 있어. 심지어 연봉을 많이 줄 수 없는 중소기업에서 5천 이상 카카오랑 네이버 수준으로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거라는 거거든요. 많은 여러분들 엘리트들은 스타트업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일개 직원으로 봤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창업 멤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 스타트업 창업 예전에 창업 지원 갔을 때 진짜 대표님들 스펙 개쩔어서 진짜 놀랐다니까. 아이비리그 사람들 졸라 많아요. 그 일반 조그만 기업에 그지같이 뭐 이제 시작하는 그런 데 갔다도 대표들은 엄청나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솔직히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업들을 못 갈 스펙들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아이비리그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학력이 너무 좋고 여러 가지 능력들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주위에는 대기업에서 거의 그냥 그대로 가면 이사진으로 승진할 수 있고 연봉도 되게 높았던 어떤 그런 분도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나와서 지금 창업해서 또 열심히 도전하고 계세요. 그런 분도 진짜 많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스타트업이. 그래서 의외로 이제 핵심 인재들은 스타트업을 다 가거든요. 왜냐면 성공했을 때 보상이 제일 크니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흥분했지? 아무튼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진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대단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개개인의 고름을 짠다. 특히나 잘하는 사람들이 고름을 너무너무 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강요하죠. 그리고 손님은 왕이다라는 프레임이 일본에서 들어온 프레임인데 그 일본에서 온 것들이 이상하게 뭐 개똥 갑질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이제 조선시대 말에 이런 뭐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문서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뭐 가짜로 뭐 가라로 이제 양반인 척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개똥 같은 문화가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떻게든 짓밟고 싶은 거지. 근데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사들은 되게 겸손한 사람들만 인정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래도 유재석처럼 착하거나, 이미지가 착한 사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어떤 태도가 자기가 봤을 때 벌써 불손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겸손한 느낌, 착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실제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함과 불을 쌓는 거에 불을 쌓는다, 뭐 성공한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서민들은 다 착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 다 서민일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착한가요?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 욕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서민일 텐데 그 사람들이 착했나요? 제가 과외를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참 과외를 하면서 많은 부자들을 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프리랜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수성가하신 부자분들도 진짜 많이 봤는데 보면은 의외로 괜찮아요. 물론 이제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그지 같고 어디서 못 베어 처먹은 그 졸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몇 번 보고 여기는 진짜 급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걔는 안 가르쳤거든. 애는 괜찮았는데 부모 자체가 싼마이라.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8알에서 9알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오히려 더 존경스럽고, 와, 저분은 어떻게 인품이 저러시지? 강남에 그 사람이 만든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되게 잘 나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강남에 되게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되게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성적으로 훌륭하고, 되게 배울 점 많은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되게 이뻐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 보통 부잣집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학부모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어디 막 가면서 이제 예전에 많이 뭐 핫도그 같은 거 어디서 맛집이라 그러면 사서 갖다 드리고 이제 되게 고마워하시고, 핫도그 같은 거 안 드실 것 같았는데 너무 부자라서 되게 맛있게 드셔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밥도 같이 먹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좋았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잘못 배운 거죠. 부자들은 사회 악이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하도 그렇게 배운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만들어진 프레임이 아니고 마르크스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오래된 열등감의 역사거지. 근데 그렇게 계속 살면은 세상이 부정적이고 뭐만 잘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물어뜯고 헐뜯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발전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논리가 기반이 되는 사고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부를 부정적으로 축적을 했다. 만약에 부자가 진짜 나쁘다고 한다면 부자들의 범죄율을 봐야 된다든지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성공한 사람들, 자산이 많이 많아진 사람들이 불법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비율들을 보고 서민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부정을 많이 저지르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전문가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냥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있잖아요. 그 어떤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 남자 측 엄마가 와가지고 재벌 사모님이 와가지고 얼굴에다 돈 봉투 막 뿌리면서 이제 우리 애랑 헤어주세요. 막 이러잖아. 헤어져 주세요. 뭐 이런 걸로만 배우니까, 드라마로 현실을 배우니까. 그니까 진짜 성균관,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은 진짜 땅딸보들이거든. 되게, 키도 되게 작고 되게 왜소하고 막 그런데 되게 휘황찬란한 막 정말 멋진 그런 이렇게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성균관 스캔들 이런 걸로 막 진짜 성균관을 배우고 그러니까 되게 로맨틱해 보이죠. 조선시대가. 물론 그거 진짜 픽션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의외로 되게 감정적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이 마치 사실인 거냥 받는 거지. 그래서 보면 여쪽 커뮤니티랑 남쪽 커뮤니티도 자기들의 논리만 계속 재소비 돼요. 이거는 우파 좌파도 똑같아요. 우파 커뮤니티 가면 우파 얘기만 계속하고 좌파 가면 좌파들의 논리만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2CH만 가도 거기에서 혐한하는 애들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런 쓰레라 그런데 막 그런 거는 거기서는 자기들끼리 그 확대 재생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지. 대만 애들이 한국 사람 보고 혐한할 때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지? 어떤 특정 누가 봐도 뭐 대만 음식 이런 거 있죠. 그런 누가 봐도 중국 음식 막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라 우겼대. 근데 우리는 절대 우기지도 않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우겼다는 거야.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굳이 중국 음식을 한국 음식이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막 그런 식으로 약간 되게 실제로 하지도 않는 것들이 이미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확대 재생산돼서 한국인들은 우리의 그 문화를 뺏으려 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상황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귀를 닫고 그 상황이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다양한 내가 싫어하는 의견까지도 논리를 검증을 해보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자신의 논리를 검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건 훨씬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쌓일 때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고 그것은 부의 창출과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진짜 뭐 부정하게 돈을 번다든지 운이 정말 좋아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제가 많은 부자들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됐는데, 물론 이제 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제 자수성가로 이제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까지 번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 진짜 대부분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대부분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알겠는데 사실은 쉽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맛집 사장님들 보면 부자들 많은데 맛집을 갈 때 우리 동네 집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맛집이 왜 맛집인지. 예를 들어서 같은 칼국수집을 가도 김치 하나가 진짜 이 칼국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뭐 국물이 괜찮고 가격 대비 양도 괜찮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진짜 맛없는 집 가면 김치도 이거를 먹으라고 주는 거야. 차라리 중국산 김치를 사서 먹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데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집 많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5,000원짜리 먹어도 까다로워요. 위생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다면 그 집을 안 가려고 하죠. 대안이 없다면 거기 가겠지만 웬만하면 안 가요. 저도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딱 가는 집 같은 데 보면은 좀 깔끔하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깔끔하고 맛있고 그리고 좀 찝찝하지 않은 집을 많이 가지. 누가 막
불쌍하다고 막 가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걸로 자신의 어떤 무지함이나 이런 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표출하고 누군가에게 못되게 구는 거는 진짜 없어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번에 제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너무나 힘들었죠. 왜냐면 뭐 코로나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좀 침체되는 이미지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사실 뭐 팀노바에 이제 있었던 많은 일들 때문에 제가 많이 부정적이 된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제가 처음에 창업하고서 1년 동안은 하루에 막 진짜 잠을 4시간, 그러니까 4시간에서 6시간, 5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못 잔 게 너무 창업 초기라 긴장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막 별도로 이제 그 몸 관리받는 데가 있을 정도, 안 그러면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곳이 있을 정도로 제가 진짜 빡세게 일을 했었거든요. 창업 초기 때 제가 30살 때. 근데 그렇게 하고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읽어놓은 커리큘럼이고 그래서 성공하는 친구들만 계속 나왔고 평균 대비 높은 연봉으로밖에 안 가고 지금 그래서 지금은 5천 이상으로 가는 친구들이 일반적이 된 시점이고 올해도 또 이제 또 그쪽 그런 쪽으로 간 친구들 웹3 쪽으로 간 친구도 있고 이번에 그래서 웹3 이제 완전 트렌디하고 굉장히 괜찮은 그런 기업인데 거기서도 되게 좋은 연봉을 받고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트렌디한 것까지 다 가르칠 수 있고 팀노바는 시장이 변화하면은 바로 변화하는 개발자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나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도 바로바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적 같은 개발자를 만든다가 제 목표였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진짜 7년간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업계에서 그래도 한 17년을 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오면 더 2배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되면서 제가 많이 힘들고 부정적이었어요. 아,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구나. 내가 결과를 보여줘도 그 사람들 믿지 않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어느 순간 바꾼 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어차피 팀노바 싫어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여기 다닐 생각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모든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맨날 집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나 보고 막 유튜브로 그냥 자기 재밌는 거 히히닥거리면서 보고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그래서 연봉 낮은 건데 연봉 높은 사람들은 정말 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은 몰아가잖아요. 그런 몰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잘 되니까 되게 분한가 보다. 우리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약간의 자기 합리화를 넣은 거죠. 제가 이제 뭐 MBTI 검사를 해봐도 INTP-T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되게 많이 논리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의 감정이란 거를 이제 배제하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제가 그 많은 이제 공격들을 당하면서 왜 커뮤니티는 우리에게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인가? 그들은 왜 논리적이지 못한가? 학원에 다녔고 고연봉으로 갔어. 그러면 고연봉을 잘 보내준 교육기관은 나쁘냐?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결과를 서비스를 그만큼 제공해서 그 학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의무를 잘한 거죠. 의무를 잘한 건데 왜 그런 교육기관이 이렇게 공격당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나 여지나 귀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그 집단 심리학의 권위자의 그런 책들을 여러 편들을 그러니까 책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들을 번역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저서를 한 3-4권 정도 읽으면서 제가 그때 정말 무슨 정신과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약을 처방받고 먹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이 좀 마음의 안식을 얻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게 역시나 모든 해결책은 전문가들이 해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자는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전문가를 정의 내리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 사람들은 사실 그냥 같은 결로 살고 싶진 않아요. 진짜 미안하지만. 근데 저는 이 직업의 프라이드를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개발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소중하고 멋진 직업이라는 걸 아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소위 이제 나쁘게 말하면 격이 떨어진다 그러죠. 같은 직업이지만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세력들과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걸 끌어내는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회사 직원 뽑는데 부정적인 매사에 부정적이고 입꼬리도 축 처져가지고 막 진짜 맨날 인상 쓰고 여기 막 이렇게 미간 막 너무 찌푸려가지고 무조건 못된 식으로 막 못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꺼져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좋냐? 아니면 말할 때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좋냐? 물어본다면 100%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에 묻어나고 그런 묻어난 좋은 성향들은 결국에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자들도 그렇고 그 모든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특징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몽상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믿고 잘 될 수 있어 라고 가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못하는 건 멘탈적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 길이 맞나? 갸우뚱 하다가 결국엔 돌아가야지, 포기해야지.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런 펀더멘탈이 되게 명확해서 내가 이게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업은 지금의 주가보다 한 2배, 3배 올라갈 만한 여러 가지 내가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잘 믿고 버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무지성으로 믿으라 이런 게 아니고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밀어붙이는 힘이 결국에는 근데 결국엔 경제 같은 거는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애초에 경제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3천만 넘어도 처음에 시작한 것 대비 3,000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이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고 이런 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막 나중에는 워라벨 나 안 할 거야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사토리 세대처럼 정말 모든 거를 그냥 안 해버리고 뭔가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도 않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좌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SNS의 발달로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모습만 너무 보여지는 거죠. 사실 99%는 그냥 다 뻔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의 요소들이 정말 이런 되게 부정적인 상황을 끄집어 내리고 못되게 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들은 몽상가적 사고를 하고 있다. 내가 목표로 한 게 잘 될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을 많이 한대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은 타입이긴 한데, 확실한 건 제가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던 재작년이나 이런 때보다 작년 한 중순부터 긍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요. 이거를 노력이라고 폄하하지 말고 멘탈 위주로 관리하시면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육성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또라이로 볼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말 한 번 하고 시작하고 오늘도 되게 잘 될 거고 나는 오늘 어떤 프로젝트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끝낼 거야 라는 식으로 잘 끝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멘탈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높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리적인 거를 라이프 해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생 자체를 해킹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커스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생각보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10년, 20년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걸려요. 한 2달이면 돼요. 2달이면. 라이프 해킹은 한 2달이고 그걸 유지만 하는 데는 꾸준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